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톤 트럭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포터의 사고 장면들인데요. 굳이 사고 장면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충돌 테스트 장면인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운 좋으면 다리 절단, 운 나쁘면 저세상,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험한 차가 대체 왜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안전성 강화는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1톤 트럭 시장에 포터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터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포터가 잘 팔리는 이유와 다른 제조사들이 포터 같은 1톤 트럭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진짜 해결책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포터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안전성인데 충돌 테스트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충돌하는 순간 운전자가 모든 충격을 흡수합니다. 철판 몇 장을 지나면 운전자니까 당연한 결과죠. 이미 2001년에 나온 학술 자료에서도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은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소비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왔거든요. 아버지들이 안전한 1톤 트럭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팔리고 있는 포터랑 봉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원 동의자는 493명에 그쳤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냥 동의하기도 힘든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생계를 위한 차인데 반대로 생계를 위협할 만큼의 취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대체 왜 잘 팔리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가 그건데, 실제로 포터 판매량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5년치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2016년에는 97,000대 정도를 팔면서 1위를 기록합니다. 국민차라 불리던 아반떼보다도 높은 판매량이었고요. 2017년에는 그랜저가 1위를 하긴 했는데 포터도 10만 대를 팔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도 98,000대를 팔면서 2위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이후에는 그랜저가 넘사벽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1등 자리를 다시 내줬지만 95,000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2위 자리를 건재하게 지켰습니다. 작년에는 다시 1위를 차지하고요. 그랜저 판매량도 놀랍지만 신차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상 포터가 1위를 독식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량 기복도 크지 않고요. 안전성 문제에도 포터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슬픈 얘기죠. 한마디로 그겁니다. 돈과 생명 중에 돈을 선택한 사회적 결과라는 건데, 보통 1톤 트럭이면 1톤 트럭 정도만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과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대부분 적재 용량에 맞게 차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포터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과적이 불가능하면 그 차는 못 만든 차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 야무진 트럭이었죠. 1톤 이상을 실으면 축이 휘어버려서 야야 그거 못 쓰겠더라, 2톤도 못 실어, 그게 트럭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포터는 과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소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방송에서 그 사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연탄 무게가 약 3.5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1420개를 실었대요. 화면에 보이는 차가 봉고 1.2톤 모델이거든요. 3.5kg이 1420개가 있으면 4970kg입니다. 거의 5톤에 가깝다는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적재 용량이 4배나 무겁게 싣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방송이라 과정되거나 한 게 아니죠. 이 정도 짐을 싣고 다니는 포터나 봉고는 도로에서 엄청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옛날에 있던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이런 차들이 왜 단종됐나요? 안전성 때문이잖아요. 충돌 안전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단종을 시켜버리고 보닛이 튀어나온 형태로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스타리아인 거고요. 앞을 점점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포터는 오히려 앞이 취약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뒤를 튼튼하게 만든 옛날식 설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왜? 시장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동성이죠. 보닛이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차가 그만큼 짧아지죠. 포터가 보이는 곳이 보통 공사 현장 아니면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택배차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못 가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닛이 생기면 그만큼 차체가 길어지고, 그렇다고 적재함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많이 실어 나르는 게 생명이니까요. 이런 사례로 망한 차가 있습니다. 리베로인데요. 딱 미국 트럭처럼 보닛도 있고 적재함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차체 길이가 5.4m에 달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G90이 5.3m가 안 되거든요. G90보다 긴 차가 당연히 기동성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베로의 당시 판매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그래도 신차 효과 때문에 잠깐이라도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출시 초반에도 포터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로 판매량이 바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길이도 길고 연비도 포터보다 안
안 좋고 가격도 더 비싸니까 현장에서 굳이 포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건 수입차나 다른 국산 제조사들이 1톤 트럭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신형 포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포터 신차 가격이 1,8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2.5L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적재 용량은 사실상 5톤까지도 거뜬합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출시를 결정했다 쳐도 막상 팔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포터가 독점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출시하자니 대부분 세미 보닛 형태만 판매할 수 있고 안전 규제도 까다롭잖아요. 기업 입장에선 경쟁력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포터만큼의 가성비를 맞출 수도 없고 사실상 이런 차는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출시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취약한 차를 못 파니까요. 결국 돈과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차고 또 이 선택이 이후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가 진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된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음 한편이 굉장히 씁쓸하실 겁니다. 이게 어쨌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건 맞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자, 만약에 안전성 때문에 포터를 규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에 따른 손해와 아우성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게 포터를 규제하려면 밑바닥부터 죄다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일단 화물차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화물업자들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입장인 화물차 운전자들만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애초에 과적과 과속이 필요 없는 운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물류시장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몇 년 동안은 감당해야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볼까요? 지금의 포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적재 용량이 3톤이에요. 한 대가 움직이면 3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10대면 3억이죠. 그런데 규제가 시작되고 화물 운송법이 바뀌고 차도 그에 맞게 나오면 한 대당 1톤만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익은 1,000만원으로 줄겠죠. 10대가 움직이면 1억이고요. 3억을 맞추려면 10대만 움직이면 되던 게 30대가 움직여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물업자들의 반발은 둘째치고요. 차가 그만큼 많아질 테니 교통체증도 심각해질 거고 경제적 손실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요? 애초에 지금만큼 화물차 시장이 커지고 견고해지기 전에 시작부터 제대로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설계하는 사람이 큰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는 말이죠. 과속과 과적이 필요 없는 물류시장이 처음부터 됐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동안 교통환경이 성장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요? 분명 고쳐야 하는 건 맞지만 당장 고치기에는 너무 많은 단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만 움직였으면 됐던 걸 지금은 정부, 기업, 사업자, 소비자 모든 단위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부 차원의 일이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됐는데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선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1톤 트럭의 안전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충돌 방지 장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제일 치명적인 게 탑승자 공간이잖아요. 뒤는 튼튼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면 충돌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적어도 충돌 방지 장치라도 넣어주면 어쨌거나 사고율은 줄어드니까 이거라도 우선 넣자 이겁니다. 포터는 지금 에어백을 넣는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도 아니라서 애초에 사고가 안 나야 하는 차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그 사고 가능성이라도 줄이자 이거죠. 포터랑 봉고에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경보 말고요, 브레이크 보조 장치까지는 의무화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트럭들은 이미 들어가잖아요. 물류가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 같은 존재인데 이 물류를 책임지는 분들의 안전은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다음은 디자인과 안전성 변화인데 이건 일본 상용차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상용차를 보면 바퀴만 탑승자 앞쪽으로 빼서 보닛을 만들거든요. 엔진까지 완전히 뺄 필요도 없이 바퀴 위치만 조금 바꿔서 보닛을 빼면 차체 길이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안전성은 조금이라도 좋아질 테니까 이런 방향을 제조사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포토와 봉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길이도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포터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